안녕하세요. 영웅 전찬함입니다. 현재 날짜 2022년 1월 24일입니다. 오늘의 아픈 손가락 종목으로는 NHN 벅스, 세방전지 이렇게 두 가지 종목을 선정해 봤습니다. 오늘 이 두 종목을 제가 보는 기준에서요. 이 NHN 벅스와 세방전지에 대한 방향성을 여러분들께 좀 제시를 드리려고 합니다. 본 영상에서 조금 말씀드리는 종목은 절대 이 종목에 대한 비하의 의도는 없음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고지 드리니까요. 절대 이 영상 보시면서 보유자분들께서는 조금 불편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아픈 손가락이라고 하지만은 어떻게 이 두 종목만 있겠습니까? 최근에 일주일 사이에 코스닥 지수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10% 가까이 하락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코스피 지수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7, 8% 가까이 하락이 나와서 아무래도 좀 대부분의 종목들 같은 경우가 조금 아픈 손가락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아픈 손가락 영상은요, 조금 분석하기 전에 조금 요즘 시장에 지수 하락으로 인해서 제 우울한 발음도 제대로 안 나옵니다. 제 우울하고 답답한 마음을 대변하는 노래를 우리 짧게 한 소절만 듣고 좀 아픈 손가락 영상 좀 찍으려고 합니다. 저는 조금 마음이 우울할 때 이 노래를 좀 자주 듣는데요. 물론 여러분들께 위로가 되는 노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는 우울할 때 이 노래가 좀 제게 위로가 돼가지고, 여러분들께도 한 번씩 들려주고 싶어가지고, 오늘 아픈 손가락 영상 찍기 전에는 이렇게 노래 한 소절만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게 보낸 나의 하루에 가사를 조금 음미하시면서 들어보시면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언젠간 서로가 더 먼 곳을 보며 결국엔 헤어질 것을 알았지만 너의 안부를 묻는 사람들, 나를 어렵게 만드는 얘기들, 왜 슬픈 예감은 들린 적이 없나. 너를 잊겠다는 거짓말을 두고 돌아오긴 했지만 언제 오더라도 너만을 기다리고 싶어. 다시 처음으로 모든 걸 되돌리고 싶어. 노래 가사를 보면은 언제 오더라도 너만을 기다리고 싶어 하는데, 사실 언제 오더라도 너만은 아니라 상한가 기다리고 싶어로 좀 개사하고 싶고요. 다시 처음으로 모든 걸 되돌리고 싶어. 어떻게 보면은 이 가사가 굉장히 요즘 주식시장을 보면은 와닿는 가사가 아닐까 싶은데요. 다시 처음으로 저는 모든 걸 되돌리기 싶다고 말을 하기보다도 다시 한 2주 전으로 다시 되돌리고 싶어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노래 들어볼게요. 너의 안부를 묻는 사람들, 나를 어렵게 만드는 얘기들, 왜 슬픈 예감은 들린 적이 없나. 너를 잊겠다는 거짓말을 두고 돌아오긴 했지만 언제 오더라도 너만을 기다리고 싶어. 다시 처음으로 모든 걸 되돌리고 싶어. 이제는 어디로, 나는 어디로. 아직 너의 그 고백들은 선한데 너를 닮아주었던 장미꽃도 한 사람을 위한 마음도 모두 잊겠다는 거짓말을 두고 돌아오긴 했지만. 럼블피쉬의 한 사람을 위한 마음이었는데요. 상한가를 위하는 마음으로 전찬함 보유 종목 중에서 전찬함이 여러분들께 추천드린 종목들 중에서 상한가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조금 이런
좀 생각을 하면서 네, 여러분들께 이 노래 들려드렸습니다. 이젠 좀 아픈 손가락 영상 좀 찍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느라고 한 5분 소비했는데요. 네, 본 영상 10분 안에 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HN 벅스와 세방전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종목을 보는 세 가지 기준입니다. 네, 첫 번째 최대주주의 지분이고요. 두 번째는 12개월 사이 공시를 보고요. 세 번째는 이 회사의 실적 및 오너 리스크를 봅니다. 첫 번째 최대주주의 지분을 좀 중요시하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최대주주 지분이 낮은 회사는 웬만해서는 여러분들께 관심 종목으로 공유를 해드리지 않고요. 또한 종목 상담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매도하자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최대주주의 지분이 낮다 하더라도 테마가 확실하고 실적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영업이익이나 매출액, 당기순이익이 네, 조금 확실하고 좀 안전하다 싶으면은 최대주주 지분이 낮더라도 여러분들께 관심 종목으로 공유 드리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수익 드린 종목이 슈마시스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 사이에 공시를 봅니다. 이 공시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 상장 회사를 믿고 투자하는 주주들한테 의무적으로 알리는 이 회사의 소식 같은 겁니다. 근데 보통 매출액에 대한 공시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매출액 대비해가지고 10% 이상의 매출 계약이 이루어졌을 때는 의무 공시지만은 보통 10% 미만 같은 경우는 선택 공시입니다. 그 상장사에. 근데 이렇게 매출 계약에 대한 이런 공시를 조금 매출액 대비해서 10% 미만인데 불구하고 좀 공시를 냈다 하면은 이 회사, 상장 회사가 주주들을 위해서 회사 주가 가치의 제고를 위한 그런 1년에 조금 제스처를 좀 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그 외에 뭐 주가가 상승 나올 때 지분 매도를 했거나 특수관계인이 오히려 매수했거나 매도했거나 이런 이슈를 통해서도 우린 그 상장회사의 오너 리스크를 간단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환사채라든지 또는 BW 등 이런 발행한 것도 한번 체크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한 유상증자를 또 시가총액 대비해서 몇 %로 유상증자한 경우가 있는지 이런 것도 눈여겨보심이 좋습니다. 공시 체크 통해 가지고요. 또 실적 및 오너 리스크를 통해서 내가 믿고 매수할 만한 회사인가 이런 것도 여러분들께서 조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세 가지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네, 저는 좀 여러분들께서 요청해 주시는 종목 분석을 해드려서 방향성을 제시 드리는데, 크게는 세 가지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종목을 분석해서 방향성을 제시 드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NHN 벅스 보도록 할게요. 자, NHN 벅스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가 12,850원입니다. 네, 그리고 이 회사의 주가가 최고 올라갔을 때는 한 2만원 초반대인가 3천원까지 상승 나왔었는데,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포털 벅스를 통해서 디지털 음원 서비스 및 음원 유통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네, 벅스 뮤직이라고 해가지고 저도 중고등학생 때 참 많이 들었던 네, 음악 사이트였는데요. 일단 상승 모멘텀 같은 경우는 이 회사의 주가가 네, 만원대에서 회사가 2만원대까지 그 이상으로 치고 올라갔었던 상승 모멘텀은 싸이월드 오픈 수혜주로 해가지고 이 회사가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이 회사 같은 경우가 NHN 벅스가 싸이월드의 핵심 서비스인 BGM 서비스, 즉 싸이월드 하면 어떤 걸로 유명합니까? 미니 홈피죠. 네, 미니 홈피고, 그리고 그 미니 홈피 안에 또 어떤 게 있습니까? BGM이라고 해가지고 미니홈피를 딱 접속해서 그 계정의 미니홈피를 클릭하면은 바로 나오는 뭐 샵에 뭐 내 안에 뭐 따뜻한 커피인가요? 아무튼 그런 유명한 노래들 있잖아요. 그런 BGM 서비스를 통해서 미니홈피가 좀 성장한 게 있습니다. 이런 BGM 서비스 구축을 지원하고 있어서 싸이월드 오픈 관련 수혜주로 이 NHN 벅스가 주가가 네, 한두 달 사이에 81% 가까이 상승 나왔었는데, 이 싸이월드 같은 경우가 오픈하고 나서 또 NHN 사업, 또 NFT 사업도 진출 가능성이 있다 해가지고 NHN 벅스 같은 경우가 싸이월드 오픈 수혜주로 분류해서 주가도 상승 나오고, NFT 이슈도 한번 부각이 받아가지고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최대주주 지분 같은 경우는 일단 최대주주 지분이 절대 약하지가 않아요. 45% 가까이가 있는 네, 조금 우량한 조금 회사라고 볼 수가 있고요. 1년 사이에 공시를 보면은 전혀 문제될 만한 공시는 없습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문제 조금 나삼을 만한 거 없을까 해가지고 영업 실적 공시를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매출액, 영업이익, 단기순이 이거 크게 세 가지만 보시면 되는데,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전기 실적 대비해가지고 3분기죠. 네, 즉 2분기 실적 대비해서 3분기 실적이 조금 줄어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2분기 실적 대비해가지고요, 여기도 마이너스 7% 좀 줄어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하지만 전기 실적 대비해가지고 2분기 실적 대비해서 3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오히려 36% 가까이 늘었어요.
그리고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는 오히려 조금 마이너스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조금 이 회사 같은 경우가 매출액적인 부분, 즉 영업이익적인 부분은 좀 늘었지만은, 네, 2분기 대비해서 3분기가 좀 늘었지만 매출액이나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는 오히려 조금 적자폭을 좀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은 일단 상장을 유지하거나 이 회사가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일단 거래소에서는 3년 이상의 연속 적자라든지 4년 연속의 적자일 경우에만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는 거니까요.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관리 종목 요건도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적 및 오너 리스크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회사의 가장 큰 리스크는 두 가지입니다. 금리 인상, 그리고 두 번째는 싸이월드 오픈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는 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싸이월드 부활을 앞두고 전현직 경영진의 좀 갈등이 고조가 되면서 싸이월드 같은 경우가 계속 차익필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 오픈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는 주가의 차익 매물은 연일 지속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NFT 이슈로 올랐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NFT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한 끗 차이입니다.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지금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이 나오고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최근에 4만 달러 깨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3천만 원대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비트코인 관련주 약세 나오고 또 NFT 섹터들 약세 나오니까는 당연히 덩달아서 이 싸이월드 관련주이면서도 NFT 이슈로 올랐었던 이 NHN 벅스가 주가가 큰 폭으로 낙폭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최종 피드백을 드리면은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요, 이 싸이월드 오픈 수혜주로 큰 폭으로 상승은 나왔습니다. 27,450원까지. 하지만 차익피일 오픈 일정은 미뤄지고 있는 부분으로 인한 실망 매물가요. 또 NFT 사업 진출로도 상승은 나왔는데 이게 가상화폐 가격 하락에 따른 관련주 하락으로 인해서 연일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회사가 상승 나왔었던 이슈로 인해서 지금은 하락을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최대주주 지분 및 실적 및 면에서도 조금 양호한 모습은 보여주고 있으니 가상화폐 가격만 저는 좀 진정세만 보여준다고 해도 이 회사의 주가는 다시 재차 상승 나올 수 있다 봅니다. 최소한 18,000원까지는 상승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유자분 같은 경우는 1차 15,000원까지 잡아보시고요. 2차는 18,000원까지 잡고 홀딩 해보셨으면은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방전지 보도록 할게요. 세방전지. 이 세방전지 같은 경우는 분석을 하면 할수록 되게 좋은 회사라고 일단 생각했는데,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축전지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위하는 사업으로는 비철금속 재련업과 자동차 부품 판매 및 판매 추선 전자부품 제조업 등이 있습니다. 일단 이 회사가 주가가 크게 상승 나왔었던 모멘텀을 보면은 리튬 인산철 배터리 관련주로 해가지고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 나온 적이 있습니다.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뭐냐? 제가 여러분들께도 방송을 통해서라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기차 같은 경우는 2차 전지가 들어갑니다. 즉 한마디로 사람이 심장이 있듯이 전기차 같은 경우는 2차 전지가 있는데, 이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망간, 니켈, 구리 굉장히 많은 원자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원자재 가격이 상승 나오다 보니까 2차 전지 같은 경우를 예전만큼이나 많이 생산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회장 같은 경우가 테슬라의 배터리를 2차 전지가 아니라 리튬 인산철 배터리로 전부 다 교체하겠다라는 발언으로 인해서 2021년 3분기부터 리튬 인산철 관련주가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 나온 적이 있습니다. 리튬 인산철 관련주 하면은 파워넥 같은 경우가 있겠고요. 그리고 파워넥 같은 경우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지? 구형테크라든지 또는 그 외 다른 회사들도 있었고, 또 세방전지 같은 경우도 리튬 인산철 관련주로 분류가 됐었는데, 이 회사는 일단 리튬 인산철 배터리 관련주로 해서 주가가 2021년 10월만 하더라도 87,400원까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실제로 이 회사의 주가는 10만원대에서 이것도 떨어진 거였습니다. 2021년 10월 달에. 그런데 이 회사 같은 경우가 현재 주가가 6만원대밖에 안 해요. 굉장히 좀 좋은 회사인데 불구하고요. 최대주주 지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량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46% 가까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10% 가까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12개월 사이 공시를 보면은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사실상 문제될 부분은 전혀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실적 및 오너 리스크. 실적 같은 경우도 매출액은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좀 줄어들고 있지만은 사실 이 부분은 좀 배터리
좀 제조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배터리 좀 생산한, 배터리 좀 그 구매 비용, 배터리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그 비용 부분이 좀 증가하다 보니까는 당연히 영업이익은 좀 감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최종 피드백을 드리면은 홀딩입니다. 네, 3, 4업년도 흑자를 연속으로 내는 기업이고요. 최대 주주 지분 같은 경우도 높고 2차전지 섹터입니다. 코로나19만 진정세 보여서 원자재 가격만 조금 진정세 보인다 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주가 상승은 나올 수 있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홀딩 하시는 게 좋고요. 보유자분 같은 경우는 목표가 7만원까지 보시고 2차 목표가는 9만원까지 보셔도 좋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아픈 손가락 종목은 NHN벅스 세방전지 분석을 해드려서 여러분들께 가이드라인 제시드렸고요. 본 영상에서 제공해드리는 분석은 어디까지나 저 개인의 주관적인 의견일 뿐 절대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투자하시는 데 있어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영상 내용이 좋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유튜브 3박자 부탁드리고요. 많은 분들께서 내 종목도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도 아픈 손가락 영상으로 찍어주세요. 이렇게 많은 질문을 주십니다. 아픈 손가락 종목으로 찍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종목 분석을 원하시면은 댓글에다가요. 본 영상 댓글에다가 여러분들께서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 종목 분석해드려서 조만간 또 이렇게 아픈 손가락 종목으로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영웅 전차남이었고요. 본 영상 좋으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등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